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홍창우 선생님입니다. 앞에서 국어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을 텐데요. 실제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랑 크게 아마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하고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대는 입시가 굉장히 심플한데 그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이 조금 변수가 좀 많죠.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수학에 관련된 변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이과가 나눠져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보여드린 다음에 선택에 관련된 것들까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간단한 소개니까 이거는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경찰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험 범위를 교체를 했죠. 그러니까는 올해죠, 올해. 그러니까는 이게 시간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요. 2022학년도 경찰대 입시에서 원래 가안으로 발표했을 때는요, 작년 말쯤에, 작년 이맘때쯤에는 수원수투 확통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관련된 그 선택 과목이 되면서 문이과가 폐지되면서 통합되면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항의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경찰대. 그래서 경찰대가 고심을 하다가 올해 4월 달에 입시광을 발표하면서 시험 범위를 수원과 수투로 그냥 바꿔버리죠. 그래서 문이과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원 수투로 고정을 시켜버리고요. 그래서 수원 수투에 그냥 기존에 가져갔던 경찰대의 문제수와 배점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총 25문제 80분이고요. 그리고 배점이 수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3점, 4점, 5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3점 5개, 4점 15개, 5점 5개 이렇게 해서 총 100점을 맞추고요. 난이도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원수투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만 실제 고등수학 상화가 연결이 가장 많이 되는 게 경찰대 시험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요. 경찰대는 그래서 입시공항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문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과이기 때문에 굳이 문이과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원수투만 가지고 이렇게 입시 호강을 했었고,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2023학년도에 경찰대 입시에서도 이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요. 이렇게 올해 했었으니까 내년도 이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사관학교의 출제 범위랑 문항수인데요. 이거는 수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입시를 처음 어떻게 보면 문이과 통합과정의 시험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육군사관학교나 아니면 회사나 공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입학처에 문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그쪽에 입학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교과과정 개편된 거에 관련된 것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계속 평가원이랑 배점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들 협의를 계속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첫 시험을 치른 거고 내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시피 수원수투는 22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미적, 기하, 확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8문항, 이제 26점, 74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과 똑같은 입시형을 가져갑니다. 사관학교는 문과랑 이과가 나중에 전공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과는 수원하고 수투 공통 과목에다가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미적을 택해서 문과로 지원해도 되고요. 기하도 되고 확통도 됩니다. 근데 이과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는 확통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확통을 쓰게 되면 무조건 문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이과도 지원 가능하고 문과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변수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표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는 수능은 아직 이게 발표가 성적이 완벽하게 안 났기 때문에 수능 가지고 하는 건 좀 그렇고 9월 평가원이 이제 이 입시에 관련된 것들을 다 레포트를 냈거든요. 평가원 사이트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올해 9월 평가원의 선택 과목별 비율입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52.8%, 대략 53%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이 한 40% 정도 되죠. 39.3%고 기하가 7.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이과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과라고 얘기해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미적하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거의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7% 정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문이과 가형과 나형으로 아예 분리되어 있었을 때는
문과가 70% 정도 되고요. 이과가 30%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미적하고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과로 가겠다라고 한 학생들이 40%, 48% 정도, 47%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구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과 자원들이 많이 필요한 사관학교에서도 이런 게 약간 이제 딜레마로 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되게 웃기게도 그냥 여담을 좀 해드리면 사관학교를 붙은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서 1학년인데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그 연락이 오는 이유가 문과로 지원을 하건 이과로 지원하건 1학년 때 공통 물리학을 배워요. 그래서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무기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뭐 포를 쏴야 되고 그럼 포에 곡사포가 나가게 되면 그 좌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물리학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이과 공통적으로 그걸 배우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안 하는 학생들이 가서 배우게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저한테 막 카톡이 오고 막 사진 찍어서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오거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나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게 딜레마라는 거죠. 이과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필요하고 이과의 애들이 조금 더 가면 적응하기 좀 좋아지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미적하고 기하에 관련된 비율들이 늘어나는 걸 아마 좋아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등급별 어떻게 보면 표준 점수랑 이제 등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리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각 선택 과목별 평균하고 이런 건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보다시피 1등급은 확률 통계는 원점수가 92점, 그 다음에 미적은 85점, 그 다음에 기하는 88점이고 이렇게 맞은 학생들이 1등급 컷이다. 그리고 이때의 표준 점수는 133점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충분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미적이 점수가 제일 낮은데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럼 미적에 대한 표점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을 거죠. 그러니까 미적이 표점이 제일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보다시피 2등급 보시면 72, 66, 69 이렇게 돼서 표준 점수가 미적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확통 이런 순서대로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올해 뭐 사관학교도 그랬고 수능도 그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제가 한번 데이터로 만들어 봤어요. 이걸 이제 원래는 쭉 엑셀 표로 줬는데 그 엑셀 표를 제가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 봤는데 이게 도수분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9월 평가원을 본 학생들의 등급 컷의 학생들의 인원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100점 맞은 잘 안 보실 테지만 145점이 올해 9월 평가원 1등급 그러니까 100점 맞은 학생들의 만점 받았을 때 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45점 맞은 학생들의 비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이게 원래 도수분포가 가운데층이 좀 많아야 되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보면 이 특성상 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권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가 좀 적은 것들은 아예 없어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겠냐라고 얘기하면 98점 받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에요. 2점짜리 틀리고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들은 표점상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으면 이쪽의 상위권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미적일 텐데 그게 사실이냐. 그리고 미적과 그 다음에 뭐에 확률 통계 평균이 20점 정도 벌어지는데 사실이냐. 다 맞습니다. 다 20점 이상 벌어지고 다 사실 맞거든요. 그걸 어떤 데이터를 보고 확인할 수 있냐면 이게 9월 평가원은 지금 이게 선택 과목을 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을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미적, 기하, 확통을. 근데 이거를 작년 수능 걸 비교해 보시면 아시는데 작년 수능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수능의 가형이에요. 이과 학생들.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확실히 상위권 친구들의 이 인원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하위권 친구들은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게 작년의 가형, 이과 학생들이 시험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의 수능의 나형입니다. 나형 보시면 보다시피 상위권 친구들은 유지가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하위권 친구들이 있어서 가운데가 없어요. 모양이. 그래서 평균이 여기가 비어 있고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게 확통을 선택한 문과 학생들의 분포라면 이과 학생들의 분포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얘와 이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과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을 합친 게 올해 9월 평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올해 수능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럼 사관학교도 그럼 이렇게 될 거냐, 경찰도 이렇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제 예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이 친구들이 표점이 72점에서 80점 사이 학생들이면 거의 6등급, 5등급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6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요. 그럼 이런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예체능 학생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미대를 보거나 체대를 보거나, 실제 체대 같은 경우는 뭐 체육교육과 중에 수학을 꼭 집어넣어야 될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미대나 체교과들이 있거든요. 체육과들이. 그럼 그런 학생들은 수능 때 수학을 지원해 놓고 점수가 잘 나오면 수학으로 사탐을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들이 실제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이 정도의 데이터가 벌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로 따지면 이런 데이터들에 의해서 평균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시피 여기는 평균이 이쯤에 존재하겠죠. 자연계 쪽은. 그리고 문과 쪽은 평균이 이쯤에 존재할 거라는 게 보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2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관학교 시험을 볼 때 그럼 미적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게 유리하냐, 학통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게 유리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이 공부를 잘하고 남들이 시험을 잘 보고 그건 관심이 없고요. 본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적, 기하, 확통 중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8문제밖에 없잖아요. 그 8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게 훨씬 더 점수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100점 맞는 학생들, 어떻게 보면 의대 학생들과 극상위권 친구들, 의대나 약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미적이냐 기하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도 표점이 3, 4점, 2, 3점 차이가 나니까 그때는 학교가 바뀌잖아요. 근데 사관학교랑 경찰대는, 특히나 사관학교는 뭐 경찰대는 수험수만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그 2, 3점, 3, 4점이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한 문제만 더 맞추면 표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선택을 해서 내가 문과를 갈 거냐 이과를 갈 거냐에 대한 선택은 내가 공부를 해보고 선택 과목 중에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게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관학교 시험, 어떻게 보면 이 경찰대 시험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거는 문제가 난이도도 다르고 유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경찰대는 좀 별도로 따진다면, 그럼 사관학교는 30문항에 100분 그냥 수능하고 똑같네라고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수능하고 같다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이것도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차이가 반드시 있고요. 그 차이는 이제부터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도 뻔하죠.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실제 반영이 된다 안 된다를 체감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입시를 공부한 학생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공부해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본다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아예 반영이 없어, 얘는 EBS 책이 반영이 안 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EBS 반영이 되지 않아, 이게 바로 뭐와 연결되느냐? 난이도가 연결됩니다. 난이도. 그래서 수능은 올해 수능도 굉장히 어려웠고 9월 평가원도 꽤 까다로웠죠. 근데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상 난이도는 고난도 문제가 한 5개 정도, 14, 15, 21, 22, 30번 이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29번까지 해서 한 6문제 정도가 고난도로 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하죠. 근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의 난이도, 이 문제의 개수가 한 3, 4문제가 더 많습니다. 3, 4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의 압박감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100분 안에 30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되면 흔히들 학생들 얘기로 말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의 실력보다 훨씬 더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수학 과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던 곳에서 어려운 문제가 딱 나와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막혀버리게 되고, 막혀버리게 되면 그 위에 문제는 계속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준비들을 반드시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난이도의 차이.
그리고 뭐 경찰대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5점짜리 문제, 최고 난도 문제들이 최소한 5문제 이상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별도의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얘는 그래서 뭐 실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기출만 풀면 되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대는 조금 논외로 다루고 얘는 뭐 실제 여러분들 뭐 블랙라벨이라든가 내신대 밑에 안 그러면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 같은 걸 풀면서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는 게 경찰대의 공부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다. 근데 그 조금 더 어려운 게 생각보다 시간에 대한 압박이 다가오고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표점이 높아서 합격한 경우들이 꽤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난이도는 체감상 난이도는 계속 내년에 사관학교 입시에서도 아마 유지가 될 거고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꽤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세 번째는 학습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학습의 흐름이라는 게 제가 지금 재수학원에서 13년째 있거든요. 그럼 재수학원에 13년째 있으면서 수능도 하고 사관학교를 이제 한 지가 10년 정도 돼가거든요. 그럼 이제 보시면 이게 보통은 재수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플로우예요. 그래서 수능은 12월 달에 이제 선행반이 개강을 하면 쭉 기본을 다져요. 뭐 근데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고3 학생들도 이제 1월, 2월 달 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때 이제 기본 다지기, 다시 개념을 공부하죠. 내신만 공부했었기 때문에 수원, 수투는 많이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이제 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월 달 되면 수능 특강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반영책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보셔야 되고 그 수능 특강을 보면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아, 기출이 이런 거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 중간고사가 들어가요. 재학생들은. 그럼 이제 4월 달에 중간고사 들어가고 그럼 중간고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한 달 정도 또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기 다지는 게 6월 평가원까지예요. 그래서 평가원이 6월 달에 시험을 본 이유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희들 공부 얼만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6평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수능 완성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수능 완성도 반영책이니까 수능 완성과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실전 연속과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9월 평가원 딱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실전 파이널 마무리 이렇게 들어가는 게 수능의 공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관학교랑 경찰대는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시험이 있어요. 7월 달에. 그러면 이게 영역별 기초부터 실전이 12월 달에 벌써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수원수투는 끝냈기 때문에 수원수투는 바로 실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전 문제풀이를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끝내야 돼요. 4월 달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관련된 기본과 실전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배 정도 빨라야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6월 평가원 보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심화학습이 끝나야 돼요. 중간고사를 분기점으로 해서 중간고사의 기본이 다 끝나야 되고 그리고 중간고사 끝난 이후부터 6월 평가원까지 한 달 반 정도, 한 달 10일 정도 된 시간에 실전을 끝내고 마무리를 기출분석까지 다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사관학교 기출분석과 파이널이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게 경찰대와 사관학교의 입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생각보다 수능대로 움직이다 보면 따라하기가 굉장히 벅차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경찰대는 무조건 수능까지 가야 되고요. 사관학교는 우선 선발이 되지 않고 일반 선발로 넘어가게 되면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EBS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이 이후에 보고 그 다음에 파이널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입시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당락의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뭐 공부는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시나 다 똑같을 거예요. 보다시피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올해 수능도 불수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학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관학교 시험도 올해 굉장히 까다롭고요. 경찰대 시험도 작년보다는 조금 쉬웠지만 경찰대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어려웠거든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관학교 경찰대, 그 다음에 수능에서, 특히나 사관학교 경찰대에서는 물어보고자 하는 게 딱 뻔해요. 얘가 외워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를 이해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이 개념을 알아야, 그러니까 암기식의 문제풀이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만약에 시험 보고 와서 그래요. 이거 문제를 딱 봤을 때는 막상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딱 들어갔더니 안 풀려가지고 빙빙빙 돌아가고 한 문제 푸는데 10분 걸리고, 그래서 시간 배분 못해서 망했어요. 이게 학생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어디서 본 문제 같다라는 게 뭐 센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집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형별 문제집을 보면서 공부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알고 그 개념대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법칙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어려워진 난이도로 인한 시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이제 공부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맙게도 엄청나게 많은 기출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예로 들어진 않겠지만 기출이 비슷했던 거를 보여드리진 않을 거지만 기출 분석만 제대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출 분석을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풀기만 하겠냐라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공부법은 아니고요. 이 문제가 도대체 뭘 물어보고자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출제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해하면서 얘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지를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수학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어떠한 문제를 막힘없이 나보다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도 남한테 설명하듯이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거는 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은 좀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랑 경찰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부법이면서 가장 중요한 공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린 게 객관적인 데이터랑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선택 과목별 평균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같은 데서 보면 미적을 택한 학생들과 확통을 택한 학생들의 평균은 20점 이상 차이 나는 거 맞다. 하지만 사관학교는 예체능 친구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 합격한 학생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선택 과목은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지 남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이 평균이 높으니 미적으로 무조건 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 과목 중에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라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내년에도 똑같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그 이유가 뻔하거든요.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안 좋은 거죠, 학생들한테는. 근데 문제가 쉬우면 선택 과목별 편차가 더 심해져요. 그럼 선택 과목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성적이 다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편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르게 성적이 분포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선택 과목이 이 입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수학 과목 자체는 어렵게 낼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시 흐름,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흐름이 사관학교 경찰대는 수능과 2배 정도는 빨라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사관학교 경찰대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수학은 준비된 내용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 이제 영어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영어에 관련된 또 입시 흐름